이제 겨순이 옆에 나지 말라고 순 제거. 그러니까 저희 파프리카는 한 줄로 쭉 올라가면서 크거든요. 그래서 옆에 가지 겨순 나는 데는 과일이 달리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 원가지에만 달려야 과일도 크고 예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상품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엽순 나는 건 다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지금 좀 그저 크기 차이가 좀 틀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밑에 게 수확 그 적정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저희가 지금 5월 말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전체 이렇게 큰 규모의 그 하우스가 지금 2동인데 그럼 일괄 다 밑에 걸 전부 다 수확하시나요? 일괄 하지 않고 색깔 도는 순서가 되면 저희가 이제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과일 숙기가 그러니까 색깔 도는 게 좀 늦으니까 늦는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한 80% 지금은 80% 정도 됐을 때 과일을 따요. 그러면 얘네가 착과된 순서대로 익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이게 4개가 달린 것 중에 뭐 1개, 2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익는 거죠.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갑자기 더 많이 익고 뭐 3개 익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럼 이 파프리카라는 게 이게 그러면 저 다년생 식물은 아니잖아요. 다년생은 아닌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가는 작기가 길죠. 그러니까 내년 2월 달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기는 이제 난방비 때문에 저희가 2월 달에 파종해서 이제 빨리 하면은 5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정도에선 저희가 접어요. 근데 또 난방비 때문에 난방비만 된다면 다음 작기까지 사실 2월 달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저희가 파종해서 다시 심을 만큼의 그 시간까지는 또 갈 수는 있는데 난방비하고 그 돈 그 가치가 안 맞으니까 그러느니 이제 일찌감치 적심해서 저희가 이제 이제 익은 만큼만 따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는 못 가는데 이게 다년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 1년생으로 가는 거죠. 이걸 지금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한 200만 보로치 가까이 그 수출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어디다가 수출을 하세요? 저희는 일본. 전량 일본에. 예, 전량 일본. 그 이게 지금 국내 수요도 예전 같지 않아서 상당히 늘었지 않습니까? 많이 넣는데 저희가 이제 여름 작기에 또 저희는 이제 시설 재배고 또 반면에 이제 일반 하우스 그러니까 토경 땅에다 재배하는 분들도 많아서 여름 작기 때는 그분들이 이제 내수 시장으로 많이 가고 저희는 수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주고 저희가 만약에 수출인 분야에서 이쪽으로 빼버리면 이쪽에 가격이 많이 다운되죠. 그래서 저희는 수출 또 업체이기도 그러니까 수출로 목적으로 또 이런 사업도 나라에서 받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위주로 많이 가죠. 이게 지금 뭐 제가 보니까 이 사업 규모가 만약 투자해서 이 정도 규모로 그 운영을 하시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 지금 관공서에서 그 지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거의 사업이 5대5 사업이라 해갖고 나라에서 50% 지원해주고 20% 융자, 30% 자부담. 그럼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뭐 수제타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은 있나요? 저희는 이게 또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제 가격 자체가 조금 더 이제 고가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출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 다른 내수보다는 폭락 자체를 많이 좀 줄이다 보니까 길게 봤을 때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럼 일본 측에서 그럼 사전 구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미리 이제 이쪽에다가 타진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저희가 그럴 단계는 안 되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수출 무역회사들이 이제 저희를 이렇게 선정하고 걔네들이 그동안 닦아놓은 걸로 저희가 가는 거고 아직은 이제 조금 더 발전되면 이제 농단이 이제 아예 무역까지 하시는 농단도 계세요.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런 추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 근데 농단에서 무역회사까지 같이 가면은 좀 더 뭐 물류비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감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뭐 큰 농단은 크지만 작은 농단도 아직도 많거든. 소규모 농단에서 많거든. 한 1000평, 뭐 2000평 정도 갖고. 이게 지금 한 2,000평? 2000평 저희는. 지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팔로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조건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뭐 팔로가 그러면은 저희는 그러니까 일본에 따라서 거기 사실 어떻게 보면 자주 되는 편이에요. 거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긴장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저희가 또 이 수출하는 물량을 내수로 빼면 내수 자체도 허물어지죠. 이 가격대가. 그러니까 지금 조금은 요즘이 조금
좀 이게 어려웠죠. 지금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수요도 지금 계속 지금 확장 상태이니까 뭐 국내 내수용으로 판매하시는 목적으로 하셔도 뭐 그다지 뭐 문제될 건 없지 않나? 문제는 없지만 가격이 저희가 가격이 안 맞죠. 그럼 지금 파프리카 네. 농가가 지금 많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저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그러니까 파프리카가 규모가 일단은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000평 갖고 했고 올해 이게 이제 2,000평 더 만들어서 올해 지금 첫 농사예요 여기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000평 갖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금이고 이제 가족 단위로 할 수 있고 2,000평 정도가 돼야 이제 뭐 쓸 거 쓰고 조금 버는 것 같아. 2,000평 정도는 돼야지만 그러는 거기 수입 같은 게 잡히는 것 같고 1,000평은 그냥 쉽게 말하면 말하기 좋게 먹고 살기 알맞고 남의 집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낫고 또 농사가 또 이제 그런 노후에도 이게 괜찮은 거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농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2,000평을 몇 분이 지금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1,000평이 저희는 이제 그때 아줌마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쓰고 거의 가족이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쁜 시기에 저희도 이게 이제 추울 때는 과일도 많이 크지 않고 이게 크는 성장 속도가 늦으니까 좀 덜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반하고 후반 때는 했지만 이제 여름에 막 과일 해주고 그럴 때는 일주일에 2번씩 저희가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도 바쁘지. 순도 빨리빨리 크지 과일도 익지 그때 이제 사람을 좀 더 쓰고 그 위에는 그냥 가족들이 적당한 선에서 이제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이 파프리카 뭐 어떻게 그 저도 뭐 좀 가끔은 먹는 편인데 뭐 어떻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뭐 그러니까 비타민 C 뭐 이런 부분들에 보니까 되게 뭐 당근이나 뭐 레몬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저기 성분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료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단지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먹는 분들은 이게 뭔 맛이나 이게 뭐 피망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피망하고 틀린 부분이 이제 피망 쪽은 고추 우리가 장에 찍어 먹고 그렇게 가지만 얘는 과일 쪽에 가는데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 자체 맛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맛을 알게 되니까 아 이게 그냥 먹어도 되고 과일처럼 먹는구나. 그리고 이제 샐러드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근데 많이 이제 평준화는 됐어요. 이게 토경 재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옛날 같으면은 이게 이제 수출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내 쪽의 소비가 많지도 않았고 먹어본 분들이 아 저건 좀 고급 음식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지금 뭐 원체 흔해져 버리니까 많이 그냥 이제 진짜 아까처럼 이제 평균적으로 평준화돼 버리니까 좀 그런 점은 있는데 그 대신 반면에 이게 가격이 이제 좋다 이러니까 토경 이런 데서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왜 전에 그랬어요. 값이 좋으면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그렇죠. 있으니까 결국은 또 사실 4살 깎아먹기 시기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래서 수출을 가려고 하는 거고 이제 타격이 와도 수출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타격이 이 국내 시장보다는 덜 오거든요. 어떤 데는 진짜 뭐 2,000원, 3,000원 이럴 때도 있어요. 이 가격이 폭락할 때는 2,000원, 3,000원이면 어떻게 5kg 박스에 5kg 박스에? 예. 아 그렇습니까? 5,000원까지도. 그러면 저희는 와. 그러니까 저희가 수출 요즘 나가는 게 지금 12,000원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저희는 이제 나가지 않으니까 거기는 좀 민감하진 않지만 이제 슬슬 저희도 준비를 하니까 지금 12,000원대라고 가격이 좋을 때 저희가 2만 원, 3만 원대까지 가는데 또 내수가 또 반면에 이제 토경이 안 되고 기후에 안 맞을 때는 토경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이렇게 시설 재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기후에 많이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안 되면 국내 가격이 많이 올라가더라고. 그럼 그때는 뭐 5만 원대까지도 가는데 올해는 지금 수출가도 많이 일단 엔화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수출가가 이게 지금 그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안정세로 이제 들어선 걸로서 보이는데 처음에 그 고생 좀 하셨겠어요. 맨 처음에 이제 이걸 시작하시고 뭐 그 과정에서 좀 그렇죠. 이제 예. 처음에 이제 시설 투자하고 나면 그 뽑는 것도 좀 힘들고 일단 처음 시설할 때는 이게 일반 하우스보다는 가격도 되게 좀 비싼 편이다 보니까 일단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자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또 이 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토경에 먼저 가려면 난방을 시설해서 먼저 수확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난방 비묘.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착오가 생겨가지고 뭐 옛날에는 요걸 이렇게 해서 되는데 왜 이 시설 한번 놓치면 얘네는 그 한 해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한번 잘못함으로써
그 한 해는 손해를 이만큼 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노하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파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을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아요. 컨설팅 오셔서 작물 상태 봐주시고 이제 필요한 거 이렇다 얘기를 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둘 배워가는. 어디서 해주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것도 지원받는 게 있고 저희가 파프리카 또 자조회에서 또 지원받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분은 이제 한국 분으로 받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유통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이제 네덜란드 아니 어디지 생각이 안 나네. 외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해주시는 거고 그럼 이제 외국 분들은 원재 그쪽이 먼저 이제 하시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이제 딱 보고 작물을 보고 아 이거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식물이다 보니까 그 자연 수정은 안 될 거고 어떻게 일일이 그러면 어떻게 뭐 수정? 아니 얘네는 자가 수정을 해요. 예,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딸기나 이런 데는 벌을 넣어주잖아요. 그 수정이 안 되니까 벌 같은 걸 넣어주는데 저희는 자기 스스로 자가 수정도 해주고 또 이제 간혹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측지를 해줌으로써 이 꽃가루가 날려주는 것도 있고 예, 거의 자가 수정을 하는 편이라서 따로 그런 수정하는 건 없어요. 단지 저희가 이제 측지 작업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올라가면서 잡아주는 이제 와인딩 작업 이제 쭉 올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럼 제일 크면 어느 정도 큽니까? 저희가 이제 가을 되면은 여기 지금 여기 파이프 있는데요 중방 여기 저희 끝매는데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더 크면 또 이제 예를 들어 과일이 안 달리고 그러면 더 많이 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얘네들을 눕혀서 이제 이렇게 눕혀서. 근데 좀 얘네들이 좀 이렇게 빳빳하니까 좀 눕히는 게 좀 지장은 있지만 왜 오이나 이런 건데 이렇게 내리면서 토마토 이런 거 내리면서 하듯이 얘네들은 이렇게 유인으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 정도면 한 11월 중순이면 적심을 해요 위에. 왜냐면 달려있는 과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냥 두게 되면 계속 걔네들도 크려고 하고 과일은 자꾸 자라지. 그러니까 구에 적심을 하면 얘네들이 더 이상은 수정을 안 하고 과일로 영양분을 주니까 커져서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는 색깔을 못 돌리고 마지막에는 청으로 이제 마지막에 철거를 해요. 청으로 그게 무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일이 얘도 익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청파프리카로 이제 청으로 예. 끝까지 모두 이제 왜냐면 빨갛게 되기 전에 마지막에는 이제 난방비 이런 게 이제 안 맞으니까 이게 그러면 그 저 파란색일 때도 그 따두면 저절로 좀 색깔이 익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색깔이 약간 돌았을 때 이제 결 같은 데 이렇게 좀 덮어 놓으면은 색이 좀 돌긴 돌아요. 도는데 뭐 그게 상품 가치는 안 되죠. 파라면 아예 파랗던가 색깔이 있던가 이래야지 소비자가 선호하는데 이 청파프리카를 팔 때는 청피망 값을 못 따라가요. 저희가 이걸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상품이 안 된 거잖아. 저희는 색깔이 돌아야 상품으로 보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저기 청파프리카하고 빨간 파프리카, 주황 파프리카 색깔을 가지고 청도 저기 상품 가치를 해주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상품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미숫가가 되는 거잖아요. 색깔이 안 돌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파프리카는 청으로 팔았을 때 피망값이 뭐 예를 들어 10kg에 뭐 저기 7, 8만 원 할 때 얘네도 가격은 쳐주는데 저희가 한 5kg에 한 반값도 못 받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파프리카 색깔을 돌려서 파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1%라도 이제 벌려니 그걸 이제 청으로 따서 예, 뿌려주죠. 그래서 이 줄을 타고 그냥 얘네는 외줄로만 쭉 올라가게끔. 일일이 다 이걸 감으셔야 예. 돼요. 이게 예. 그리고 저희가 이 파프리카가 지금 처음에 수정을 하면 밑에 이제 이렇게 얘네는 그룹 단계로 올라가거든요. 아래 그룹이 있고 근데 이제 그룹이 있으면 그 위에 이제 힘이 딸리니까 더 이상 안 달려요. 그래서 한 두세 마디 건너뛰고 다시 또 이제 착가가 또 올라가고. 작년 2월에 뭐 폭설을 한번 받으셨고. 작년이나 재작년이죠? 2010. 재작년에 폭설 맞아서 많이 무너졌죠? 2011년. 예. 그래갖고 지금 여기 근방에 있던 하우스들은 다 연동은 다 무너졌어요. 여기 앞에 2,000평 있던 것도 무너지고 뭐 영국 같은 경우도 2,000평 무너지고 저희만 그나마 강릉에서 파프리카는 저희만 지금 있고 저희만 있어서 다른 데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유리온실하고 옥계 유리온실하고 저희 여기 이거 짓기 전에 저 앞에 있는 하우스 저희만 살아 있었어요. 다 무너지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힘든 게 강릉이 날씨나 기후 조건은 파프리카에 딱 적합해요. 왜냐면 저 영너머 같은 경우는
바람이 춥다 보니까 따바이 저희가 아까 그룹수로 얘기했죠. 한 3그룹 반 정도면 끝인데 저희는 좀 빨리 심어서 한 5그룹 정도까지. 4그룹 반 정도 따. 그러니까 한 그룹 정도나 2그룹 정도를 더 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 강릉이 최저 조건이에요. 이 파프리카 하는 데는. 근데 이제 그렇지. 근데 단지 이제 봄에 이제 저기 눈이 많이 오니까 그게 좀 이렇게 습한 눈이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천장 개폐를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이 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개폐를 하면 얘네를 버리는 셈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오는데 그게 제일 겁나고 이제 바람 5월달에 바람 강릉이 이제 그게 조금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온도는 좋은데 기후 조건은 좋은데 올려주고 이제 그 작업만 저희는 해주면 되고 딱 3가지를 하는 거예요. 과일 따주고 순작업 해주고 올려주고 와인딩 해주고. 물 주고 이러는 거는 이제 자동. 예. 그러니까 급여를 자동으로 해주고 이제. 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수출을 가면서 조금 안정적이고 조금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그걸 잘 이겨만 나가면 뭐든지 다른 것도 어떤 작물도 저희도 지금 포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빨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만 거기에서 그렇잖아요. 잘 견디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게 파프리카 농장들이 대체로 그러면은 내수보다는 그 수출에 예, 좀 수출 그게 왜냐면 수출을 많이 하면 나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류비며 그렇죠. 유통비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수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저희도 갑종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내수 시장도 흔들릴 것이고 또 수출대로 흔들릴 것이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런 유통비니 뭐 이런 이제 그런 지원해 주는 게 조금씩 있으니까 저희는 좀 낫고 우리 같은 경우 저희가 최우수 단지가 되면서 그런 로열티 같은 게 좀 더 붙거든요. 그게 일반 단지 같으면 없어요. 아무것도 정부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또 없어요. 그 최우수 단지가 되게 된 배경이 어떤 것들이 그 참고가 됐나요? 배경은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업체 이렇게 농단한테 주는 거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도 그쪽으로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반면에 또 손해 보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니까 다 수출을 하겠죠. 그래도 이게 그럼 일본에 지금 그러니까 뭐 여러 그 어떤 그러니까 군대 지금 뭐 나눠져서 수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한 군데 수출하면 그 저희가 다시 또 그쪽에 그쪽에서 여러 개. 네, 저희는 이제 수출 업체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농단도 어느 한 수출업체한테 보내진 않아요. 다 개개인이 사장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 회사한테 해서 각자 딴 데다 보내는데 그 회사에서도 자기네 바이어들을 이제 해서 그 상품을 보고 계속 이제 거기 유지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 바이어들이 필요한 물량 저희가 맞춰주고 거기에서 맞춰주니까 걔네도 기본 물량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수량이 많아졌다 이랬을 때는 좀 더 바이어를 더 찾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실내 재배니까 어떤 뭐 지역 특성에 따라 뭐 어떤 이 파프리카 어떤 상태가 좀 그러니까 뭐 퀄리티 자체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거는 없나요? 나쁘고 좋은 거. 예. 근데 이게 뭐 나름대로 그래도 그 사람들 그 아래 지방은 따뜻하니까 거기는 겨울 작기고 저희 여름 작기니까 거기는 이게 저희가 과일이 달리는 게 편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온 편차에 의해서 이 과일이 수정이 되거든요. 예, 착화가 되는데 아래 지방은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기후에 여기서 이제 착화가 되니까 여름 작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 강원도 쪽이 많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수출하는 그 파프리카 양이 한 20%에서 한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작은데 단지 거기서 여름 작기에서 못 하니까 거기도 7, 8월 달이면 끝나거든요. 끝물이야. 쉽게 말하면 이제 과일도 착과도 안 되고 저희가 겨울처럼 걔는 여름이 안 되는 거지. 저희는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비를 떼어서 온도 차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난방비가 안 되니까 안 되고 거기는 이제 냉방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맞으니까 그냥 거긴 접고 다시 파종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틈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 물량이 안 되니까 저희가 맞춰주는 거지. 저희 그 부분에서 강원도 물량이 어떤 혹시 뭐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뭐 좀 아쉬운 점 같은 게 있으시면 뭐 어떤 것들이 아쉽겠어요? 어떤 게요? 저희 지금 이제 아쉬운 거는 사실 이제 겨울에 이제 뭐 난방 같은 그런 쪽으로 제일 어렵고 그게
사실 더 이제 겨울 저희가 사실 뭐 연중 다 하고 싶어도 난방비 때문에 사실을 못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난이고 그게 지금 제일 난방은 뭘 떼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벙커도 떼고 예, 경유도 떼고 펠렛도 떼고 이제 요즘은 뭐 난방비는 그 아니요 어제 그저께만 해도 계속 난방은 떼죠. 그리고 아침에 조조 가온에서 아침에도 저희가 해줘요. 아침 춥잖아. 그러니까 물 얘네들이 이제 급액 받기 전에 따뜻하게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난방 튜브대 미니 이제 여기에 여기로 왜 물이 난방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제 열을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어제 그저께 그렇죠. 예. 어제가 야간 온도가 20도가 안 떨어지더라고. 한 10시 넘었는데까지도 한 18도까지 가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이게 아까 내가 했잖아. 온도 편차를 줘서 이 과일이 이제 붙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추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지금은 조조 가온을 해주고. 근데 난방비가 지금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그러시겠어요. 난방비 워낙 비싸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일찍 농사를 못 덤비는 게 사실은 다들 이제 그래요. 빨리 저희가 한 그릇에 덧다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들 겁나서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뭐 1월 달에 다들 파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똑같이 저희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정식을 하는 게 저희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찍 해도 난방비가 나중에 겁나서 이제 혹시 나이 따시면 빨리 나왔을 텐데 못 나오니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걔네는 재구시를 못하고 나이만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한 달을 넘게 조금이라도 떼면서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제일 힘들죠. 지금 이게 몇 년 차이세요 그러면? 요 파프리카만? 5년. 5년 차.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신감도 이제 붙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운이 좋은 게 이제 먼저 한 이제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거든 영국에.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미리 이제 뭐 조금씩 좀 알고 시작하신 거예요. 예. 어느 정도는. 그래 알으니까 이걸 덤비지 사실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소규모 인력 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제가 보니까 그 부분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정도 이런 규모의 하우스가 이게 지금 2동인데 이 정도면 뭐 다른 걸 만약 고추라도 하면은 엄청난 사람이 좀 필요할 텐데 그래도 큰 인력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물론 시설이 이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얘네가 가격이 어쨌든 일단 크잖아. 고추는 여러 개 달지만 얘네는 하나씩만 그러니까 손 그 위에 10개 딸 거 하나 따는 거 그런 차이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처음에 몰랐을 때는 많이 다는 게 좋다고 해서 옆에 이렇게 가지 옆에 이런 식으로 해도 꽃이 또 피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원가지에 오면서 여기 또 가지에 또 벌어면서 여기도 막 달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원가지에 있는 게 제일 많이 다니는 게 좋고 제일 크고. 그럼 이거 잘라야 되나요? 거기? 예, 그래서 지금 얘가 아까 이렇게 순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가지 또 올라오면 둘에서 하나 잘라줘. 그래서 하나만 계속 그 요 꽃만 가지고 여기서 얘가 열매를 여는 게 제일 크게 달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놈 계속 그러니까 손만 번잡스럽지 작은 거는 돈은 돈대로 적고 박스는 박스대로 안 나오고 큰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씩만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 와인딩 작업을 하면서 이제 키우는 거지. 얘네들이 또 유연성 있는 작물은 사실 아니잖아요. 고춧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추처럼 한번 저쪽에다 제가 한번 그냥 순 작업을 안 하고 키워봤더니까 아주 요만한 미니 파프리카인 거야. 근데 그 미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 이 파프리카는 좀 굵고 좀 과피가 두꺼워야 이렇게 먹었을 때 육즙도 많고 과즙도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작으니까 이 피도 얇고 그래서 사과가 그래서 없구나 이렇게도 해. 아까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피망하고 이 파프리카 구분을 잘 못하겠거든요. 예. 처음에는 잘 못해. 그러니까 그 맛 차이나 모양 차이가 맛 차이가 대표적인 맛 차이는 어떤 겁니까? 단맛이 강하죠. 그러니까 고추는 약간 이렇게 피망은 약간 매운, 약간 맵지는 않지만 약간 그래도 약간 매운 나. 그러니까 약간 고추 맛이 나는 거죠. 그렇죠. 맵진 않더라도. 근데 얘도 이제 파프리카일 때는 고만 피망만 하고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단맛이 더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리를 했을 때 피망 쓰는 거하고 파프리카 쓰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은 청색이긴 해도 정말 요리했을 때는 피망을 더 쓰고 얘는 이제 어쩌다 색깔 내기 위해 대용으로 쓰는 거지만 만약 똑같은 조건에 2개를 놨을 때 아직 저희 나라는 피망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파란색은. 근데 색깔은
해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뭐 과일도처럼 먹기도 하고. 그 피망은 그 겉 표면이 좀 매끈한 데 비해서 이건 보니까 좀 약간 그 굴곡도 좀 그 주름도 많이 보이고 굴곡이 좀 있는 그 차이 모양새에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어떤 구조 차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울퉁불퉁하면은 온도 추워서 지금 자기 온도를 못 맞췄다든가 아직 자기가 이제 그럼 얘네들은 오히려 걔 피망보다 훨씬 더 똑같은 거 피망도 자기 온도를 못 맞추면 짜글짜글하면서 이렇게 조글조글해요. 겨울 거 나온 건 다 그래요. 온도를 못 맞춰주니까. 아니면 얘네는 이제 여름 되면 자기 몸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땅땅 이렇게 반질반질해지면서 펴지죠 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물 같은 거 먹고 이제 크는 단계다 보니까 오히려 파프리카 더 반질반질하고 더 이쁘죠. 이게 맨 처음에 그럼 그 뭐라 파종을 해야 되나? 네, 파종한다 그러나? 파종, 씨.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씨를 이제 어떻게 그걸 확보하세요? 그러면? 씨는 다 거의 수입. 전략. 예. 여기에서 그럼 이 자체에서 에서는 안 해요. 왜냐면 저희 나라가 아직 이 파프리카가 한 15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이 파프리카 종자 채취는 못 하고 있어요. 다 해서 수출해서 다 이제 외국 걸로. 제가 하나씩 넣어요. 비싸니까 씨 하나에 580원 이러니까 돈이지. 그 요만한 봉지 하나에 1,000만 원이야. 여기다 놓고 이제 여기다 질석이라는 걸 놓고는 이렇게 키워요. 이렇게 키워서 지금 이때 얘를 이제 절곡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접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접히고 좀 약간 시들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거꾸로 여기에 구멍이 원래 나져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쏙 이렇게 넣으면 이거 하나 뽑아서 보여드릴까? 이야.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구멍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요만 있을 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심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벌려서 이제 키워갖고 얘가 요 정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냥 두고 일하는 것보다 내일 했던 사람들이 남실 같은 이야기가 참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여자목으로 좀 돌아보게 되죠.